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 3강 제2편 물권법 가운데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자, 저번 시간에서 역시 물권법에 대한 걸 배우는데 선의취득에 대해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 자, 이 선의로 취득한 걸, 자, 무권리자인 걸 모르고 권리자인 줄 알고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이 된다? 동산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동산. 자, 부동산은 선의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부동산은 인정 안 한다. 자, 이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자, 이 선의취득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베이 원소유자의 원래 소유자, 원소유자, 그럼 원래 소유자예요. 어떤 동산입니다. 동산. 자, 동산을 갖고 있는데 을에게 동산을 대여해 준 거예요. 대여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이 동산에 대해서, 자, 갑이 원래 갖고 있는 이 동산 물건에 대해서 을은 권리가 있다 없다? 빌렸을 권리만 있지 처분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즉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근데 이 관계를 모르고 제3자 병이 양수를 한 겁니다. 유효한 거래에 의해서. 자, 유효한 거래. 자, 매매라든가, 예를 들어서 매매. 돈 주고 팔거나 증여. 너 가져갈 수도 있죠. 우리 병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등을 증여를 했을 때 을을 양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무권리자를 양도인. 그리고 병. 제3자죠.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양수인. 물건을 받은 사람이. 양수인. 자, 이 경우에 병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자, 병은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 사람 제3자에게 인정하지, 뭐 갑이나 을이 선의취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제3자가 이제 무권리자인 걸 모르고 권리자인 줄 알고, 즉 을의 물건인 줄 알고 취득을 한 거예요. 유효한 거래에 의해서. 자, 그럼 항상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시약. 이 네 가지가 될 때 선의취득을 인정해서 병인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에서. 동산인 경우에. 부동산에 해당이 없고. 자, 보면 평온은 편안하게 어떤 겁탈이나 강제로 병이 뺏은 것도 아니고 평온하게. 공연,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봐도 되는 거예요. 공연하게.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공지. 선의, 즉 을이 권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을의 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선의. 무과실. 과실이 없어. 그렇게 인수하는데. 이런 경우에 뭘 인정한다? 선의취득을 인정해서 병의 걸로 이 동산이 병의 거에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법에서 추정을 해줘요.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 자, 근데 이 무과실은 추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따로 있겠죠. 추정을 안 해.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과실이 없다. 이 사람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재차 확인을 하고 받았다. 돈도 줬다. 라는 거 누가 입증한다? 병이 입증을 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이건 병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거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경우 이렇게 입증까지 됐다면 어떻게 되냐? 갑이 을에게 너 나한테 도로 돌려줘. 그러면 병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자, 세 번째. 이렇게 선의취득, 이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됐을 때에서 3. 선의취득. 이것이 인정이 됐다면 4.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됐으니까. 동산인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하는 게 없어요. 아예 제도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 이게 바로 선의취득의 핵심이에요. 핵심.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근데 만약에 양수인이 악이면 볼 거 없어. 악이 취득이잖아. 을이 무권리자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그거는 그냥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 그리고 과실도 없을 때, 그럼 병이 입증을 해야 돼. 예. 갑은 그건 내 거니까 내놔. 나 무과실 네가 입증해라? 아니라 병 자신이 입증을 해야 돼. 선의취득자가.
이게 유효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도 없고 이 물건 양순이 새로 그 인수한 이 물건 동산이에요. 동산 이 동산 자, 이 동산 이 물건에 대해서 병은 원시 취득 안에 이전 권리자의 그 빌린 거 그런 거 다 말소가 돼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소멸이 되고 이 사람이 최초로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이 없어지고 요것이 선의취득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자, 소유권 중에서 특히 수험생들이 제일 헤매는 게 부동산의 그 시효취득, 점유취득 시효하고 등기부 취득 시효예요. 자, 소유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사용수의 권리,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소유권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 제일 헤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취득시효, 시효취득이라고 그래요. 시효취득. 자, 시효취득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이것도. 자,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을 점유한 거야.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부동산을 점유를 해. 점유를 해갖고 20년을 점유한 거야. 의사로, 즉,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평온. 뭐 강제로 내가 한 건 아니야. 공연. 누가 봐도 그 사람 거야. 보니까. 그렇게 점유를 한 거예요. 담을 쳤다든가 해서. 그렇게 20년을 점유하면 이 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해요. 시효 취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취득 시효일 때는 기간의 개념을 준 거고 시효 취득은 그 20년을 채우고 갖고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게 하나가 있고 자, 이거는 몇 년? 20년. 자, 또 하나는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있어요. 등기부에 권리자라고 이름이 소유권자라고 이름이 등기가 된 거야. 등기부에 10년 동안, 이때는 10년이에요. 등기부는 좀 단축을 시켜줘요. 등기부 취득 시효.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이 등재하고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 거예요. 그럼 뭐 등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완료가 됐을 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휘하고 등기를 안 하면 효력이 발휘 안 해. 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 비록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만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요거는 법 규정이 등기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채워졌을 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하고 등기부 취득 시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연도도 차이가 나죠. 연도도 차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사고 점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일부가 남의 땅이었어. 이 일부가 이렇게 을의 땅이야. 을. 자, 부동산 한 부분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거예요. 일부도 가능해. 점유 취득 시효는 일부도 가능하더라.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일부는 불가능해. 이건 등기 단위가 한 필 또는 한 동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여야 돼. 전부. 이건 전부여야 돼. 전부일 수밖에 없어 사실 또. 그런데 취득 시효, 부동산 취득 시효의 경우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모두 다 일부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일부도. 이런 거 틀린 질문이에요. 점유 취득 시효는 일부가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일부가 불가능해. 자, 이게 뭔 얘기야? 등기부 취득 시효는 원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갑이 등기부에 갑소유로 돼 있어. 지금 갑소유 등기부에. 근데 갑의 소유가 하자가 있는 소유야. 하자가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면 이 사람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원래 주인이 자기 권리를 재워버렸잖아. 보호를 못 받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갑의 거야. 만약에 갑에 하자가 있어. 지금 하자가 있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갑이 5년을 보유하고 이걸 병에게 팔았어. 그리고 병이 등기부의 소유자로 돼서 또 5년이 지났어. 합해서 연속한 경우에는 합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20년 점유해서 등기해서 자기 걸로 하는 거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등기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시효 취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지상권, 이제 용익물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용익물권에서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양도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제일 많아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온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양 많은 놈이 많이 나와. 자, 그럼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은 간단해요. 지상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 그 지상권을 갖겠다는 사람하고 돈 받고 하겠죠.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플러스 뭘 해야 된다? 부동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된다? 등기, 지상권 등기. 자, 지상권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만약에 죽었어. 그래서 아들한테가 그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들 거예요. 근데 그 지상권을 아들이 팔려고 할 때, 처분할 때는 상속 등기 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팔아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등기를 하면 지상권이 발휘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갑이 있어요. 갑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자. 다른 말로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이 바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람이야. 지상권 설정자. 자, 을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뭘 설정해줬다?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야. 지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란 얘기죠. 지상권자. 자, 이렇게 되면 지상권자는 뭘 할 수 있냐? 계약의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아니겠지만, 건축물, 건물, 공작물, 그리고 수목, 이걸 소유할 수 있어요. 물론 지상권 설정 계약에 뭐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죠. 그리고 소유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대부분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자, 지상권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20년을 내렸어요. 자, 20년을 고 매년 토지 지조, 토지에 대한 지조 사용료로 을이 갑에게 뭐 1천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자, 1천만 원.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쳤을 때, 자, 이 지상권자가 20년이 만료가 됐는데, 자, 드디어 20년이 지났어. 자, 이래갖고 20년이 지났는데, 건축물이 남아있는 거야, 지상에. 건축물이. 자, 이게 지상에 있는 물건이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지상물이라고 그래, 지상물. 이게 건축물일 수도 있고, 만약에 수목이면 수목인 거고, 공작물이면 공작물인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죠, 20년. 그럼 뭘 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이야. 계약을 다시 한번 또 연장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 그러면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20년이 돼갖고, 자, 20년이 돼서, 자, 계약을 갱신 청구를 한 거예요. 갱신 청구. 계약을 한 번 더 합시다. 했어. 그런데 지상권자가 대답이 NO! NO 했을 때, yes 하면 아무 이상 없이 또 쓰면 돼. NO 했을 때 지상권자 이 건축물, 지상물이 남았잖아. 아깝잖아. 뭔가 지상권자에게 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지상물.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이 남아있으니까 이 물건을 당신이 매수하쇼. 할 수 있는 청구권. 이건 형성권이야. 청구하면 바로 발휘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지상권자가 준 거예요. 근데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갱신 청구에서 노했을 때. 달리 말해서 20년 됐는데 갑이 을에게 더 이상 갱신 안 할래 라고 통고를 해도 갱신 거절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그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중요한 형성권인데, 중요한 거는 이 1천만 원, 매년 1천만 원을 납입하기로 했는데, 지료로 이걸
두 번, 연속해서 두 번이든 따로 띄어서 두 번이든 20년 동안에 그 계약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그러니까 두 번을 포함하는 거죠. 두 번 이상 못 내게 지료를 연체했을 때는 갱신 청구권이 없어져. 자, 연체했어. 갱신 청구권 연체. 두 번 연체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 그럼 갱신 청구가 없으면 당연히 뭐도 없어진다? 매수 청구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하면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요게 지상권 설정에서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상권 설정.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자, 지역권은 넘어갑니다. 이번엔 전세권. 전세권에서도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딱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세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은 최장 10년을 못 넘어자. 전세권. 지상권은 영구무한, 지역권도 영구무한 가능한데 전세권은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임대차 같은 경우 토지 임대차는 20년까지 할 수 있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가능하냐면 전세권은 최장 10년. 최장. 토지 전세권은 0부터 10년이라는 얘기고 다만 건물. 토지하고 건물인데 건물 역시 10년이야 최장. 근데 건물은 최단을 줘. 최단 1년. 왜? 건물만큼은 1년은 쓰게 해줘야죠. 그래야 뭐 수익을 보던 것만 하지. 토지는 최단이 없어.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건물만큼은 최단 1년을 줍니다. 그리고 건물 전세권에서는 뭘 주냐면 물론 법정갱신권도 주는데 법정갱신이 됐을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 1년이 연장이 되는 거야. 그냥 계약기간 안에도. 자, 그게 핵심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자, 지상권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전세권은 계약 기간대로 하면 다시 계약을 하라는 얘기야. 전세금 올리든 내리든.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전세권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전세권 최단 건물은 1년 보장하는데 요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지상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야.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해야 돼. 지료만 연체하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전세권에서의 부속물은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거 전세권에서의 부속물은 둘로 나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매기도 하는데 자, 요거 싹 정리하면 아하 하고 이해가 갑니다. 자, 부속물. 자, 부속물이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부속물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야. 자, 독립성이 없어. 부속물의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건물에 부합했다는 얘기야. 건물 자체가 됐다는 얘기야. 건물에 부합이 돼. 자, 건물에 부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건물 부합이 되면 이럴 때는 이게 비용이 되는 거야. 비용. 즉 건물을 위해서 쓴 거야. 필요비 꼭 필요해서 쓴 돈. 건물 유지 보수에. 그리고 건물의 그 가치를 증가시킨 거. 유익비. 다 비용이 되는 거야. 이게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용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주인에게 상환 요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전세권이 만료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용을 비용 상환해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런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이다. 이 얘기는 당사자가 합의해갖고 비용 청구권 행사 안 하기로 하면 땡이야. 청구를 못해. 어떻게 그걸 교묘하게 계약서에 넣는다 하면 합의 임대인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을하고 전세권 계약을 맺을 때 전세권 매장할 때 원상 회복에서 반환한다 라고 규정해 놓으면 비용 상환 청구 포기한 거야.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임의 규정이니까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 안 할 수도 있고 계약의 이해대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계약서에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비용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비용상환 전세권 설정 계약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 갑이 돈을 안 주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 자, 유치권이란 뭐냐 하면 해당 목적물 이 건물하고
상관이 있는 비용인 경우에는 유치해서 채권을 받을 때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했고 점유를 풀지 않고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야.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독립성이 없는 경우, 즉 건물에 부합될 때 비용이란 얘기고, 자,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하는데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자기가 전세를 낸 거니까. 다만 임대차에서는 필요비 가능할 수 있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임의 규정이니까 없애기로 했으면, 안 받기로 하면 뭐 청구를 못 합니다. 자, 이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독립성이 있는 경우, 온풍기가, 대형 온풍기 같은 게 이런 거 뜯어갈 수가 있잖아. 하지만 그걸 뜯어가면 건물의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부속물 그 자체로 남는 거예요. 그냥 독립된 부속물이야. 건물에 부합이 안 되고. 자, 이 부속물을 매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전세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그 부속물 설치하는데 동의를 했거나 또는 갑, 즉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를 직접 산 거야. 전세권. 요 경우에만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만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당사자 사이에 없는 거로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부속물은 건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비용은 유치권 행사 가능한데 부속물은 유치권 행사 못하더라. 왜? 확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유치권과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물권법 2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좌 3강을 같이 공부를 했고, 제2법 물권법 2에 대한 걸 중요한 부분을 같이 점검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 나머지 3 유치권하고 저당권 그리고 계약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